추석 차례상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양복은 맞춤이고 구두는 흙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절을 합니다. 종손자리에 큰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제사상 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큰아버지의 손이 떨려 상을 건드린 겁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 땅. 원래 우리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7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1954년. 경상북도 안동. 한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300년 넘게 이어온 반가. 대문 앞에 소들대문이 있고 뒷안에는 사당이 있는 집. 그 집에 아들이 둘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본부인의 아들. 이름. 동혁. 둘째는 소실의 아들. 이름. 동수.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 동수는 사랑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밥은 부엌에서 먹어라. 큰마님 눈에 띄면 안 된다. 8살 동수는 마루 밑에서 형이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자문. 같은 나이인데 형은 서당에 다녔고 동수는 나무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본부인이 동수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동수가 갔습니다. 본부인이 동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눈이 꼭 내 아비를 닮았구나.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동수는 알았습니다. 본부인의 눈이 젖어 있었으니까. 분노로. 그날 밤 아버지가 동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동수를 데리고 나가라. 서방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핏줄이야. 10살. 동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들대문이 닫혔습니다.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으니까. 둘 다 울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0살짜리가. 동수와 어머니는 안동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떠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동수는 14살부터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수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머리. 공장 사장이 동수를 봤습니다. 야, 너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 아무도요. 그냥 보면 압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동수가 고쳤습니다. 도면을 보면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22살에 야간 대학을 다녔고 28배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서랍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족보 사본. 자신의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삭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어머니. 우리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땅이 무슨 땅? 할아버지가 물려받았어야 할 땅. 안동 종택 뒤 임야 3만 평. 논만 2천 평. 밭 8천 평. 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집과는 끝난 거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어머니. 빼앗긴 겁니다. 동수는 그날부터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구 호적 등본. 하나씩.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동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에게가 아닙니다. 손자에게. 내가 해라. 내 아버지는 너무 착해서 못한다.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손자의 이름은 종학. 동수의 눈을 그대로 가진 아이였습니다. 종학은 32살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대형 로펌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그가 로펌을 그만둔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야, 왜 나가?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딨어? 할 일이 생겼어. 종학은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70년 만에 동수의 피가 그 땅을 밟은 겁니다. 먼저 한 일, 등기부를 열었습니다. 종택 뒤 임야 3만 평. 1954년 등기 이전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큰아버지 동영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이 단독 상속한 것처럼. 하지만 할아버지도 아들입니다. 서자여도 아들이에요. 1954년 당시 민법. 서자도 적자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10살이었고 어머니는 그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종학이 찾아낸 것. 토지 대장 원본. 1952년 기록. 아버지 이름 아래 상속일란에 이름이 둘 있습니다. 동혁. 그리고 동수. 누군가 동수의 이름 위에 먹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남아 있었습니다. 관청 보관본의 위조입니다. 상속 서류 위조. 변호사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멸시효. 부동산 소유권은 시효가 없어. 그리고 위조 서류에 기반한 등기는 원인무효야. 종학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 동수의 눈. 그리고 그는 추석을 기다렸습니다. 온 가문이 모이는 날을. 추석 당일 안동 종택. 큰아버지 동혁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종소는 동혁의 손자. 종갑. 종학과 같은 또래입니다. 종갑은 이 집의 왕이었습니다. 종손이라는 이유로 땅을 물려받았고 땅을 담보로 사업을 했고 사업이 기울자 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3만 평 임야 중 10,000평이 이미 팔렸습니다. 종갑의 어머니 민서. 이 집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올해 차례는 간소하게 하자. 돈도 없는데. 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내가 땅 판 돈 어디 갔어? 종갑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업 실패. 빚. 그 얘기는 오늘 할 얘기가 아닙니다.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과일. 전. 나물. 고기. 그리고 위패. 300년치 조상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구두가 깨끗합니다. 옆에 여자 한 명.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큰 절. 종손이 하는 절. 뭐 하는 겁니까? 제 증조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겁니다. 공기가 얼었습니다.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누구 증조 할아버지? 동수. 이 집에서 쫓겨난 서자. 그분이 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침묵. 5초. 10초. 민서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는 이름입니다. 민서는 동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동혁이 살아있을 때 술만 마시면 한마디씩 했습니다. 동수 그놈. 그때 그냥 뒀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겠어? 민서는 물었습니다. 아버님, 동수가 누군데요? 몰라도 돼.
그냥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하지만 그 없는 사람의 후손이 지금 제사상 앞에 서 있습니다. 종학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1952년 토지 대장 원본입니다. 상속일란에 이름이 둘 있습니다. 동혁, 동수. 그런데 누군가 동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관청 보관본입니다. 원본은 위조할 수 있어도 관청 사본까지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종갑이 어머니에게서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사실이야? 닥쳐. 민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학을 향해 7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뒤집겠다고? 법이 그걸 허락할 것 같아? 허락합니다. 종학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조 서류에 기반한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8다 24만 5,681호. 민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비가 누군데 감히 이 집에 와서. 종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차갑습니다. 제 아비요. 이 집이 쫓아낸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저 위패에 없다는 게 이 집의 죄입니다. 그날 밤 종택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친척들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안동 일대에 흩어져 사는 가문 사람들 26명이 모였습니다. 종학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택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동수의 피가 그 방에 앉은 겁니다. 큰할아버지 뻘 되는 노인이 종학 앞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동수 후손이라는 증거가 뭔가? 종학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감정서. 3개월 전. 이 가문의 한 분과 DNA 검사를 했습니다. 북의 하플로그룹 일치. 99, 97%. 방이 술렁였습니다. 누가 검사에 동의했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가문의 분이 맞습니다.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합의하자. 얼마 원하는 거야? 돈이면 되잖아. 종학이 민서를 봤습니다. 돈이요? 그래. 현실적으로 가자고. 얼마면 되겠어?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종학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누렇게 변한.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종학아. 돈을 받지 마라. 돈은 가격이다. 우리 존재에는 가격이 없다. 그 집에 가거든 딱 한 가지만 해라. 족보에 내 증조할아버지 이름을 넣어라. 동수. 그 이름 석자가 그 족보에 있으면 그걸로 됐다. 민서가 비웃었습니다. 족보. 족보에 이름 넣자고 이 난리를 친 거야? 네. 하지만 거부하시면 소송으로 갑니다. 땅 전부. 이녀 3만 평. 논만 2천 평. 밭 8천 평. 법적 지분 절반. 현 시가로 47억입니다. 민서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논의가 끝났습니다. 종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넣어드리죠. 족보에. 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70년 전에 민서가 아들을 때렸습니다. 뺨을. 이 바보야. 족보에 이름 넣으면 상속권이 인정되는 거잖아. 그 다음엔 땅 내놓으라고 할 거 아냐. 안 합니다. 종학이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각서. 족보에 동수의 이름을 복원하면 토지 상속권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입니다.
공증 완료. 방이 멈췄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원한 건 땅이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이 집의 사람이었다는 증명? 종학이 일어섰습니다. 품에서 낡은 족보 사본을 꺼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바로 그 페이지. 이 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의 인생을. 종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산 공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이. 안동 가고 싶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종갑이 울었습니다. 먼저. 1시간 후. 족보가 펼쳐졌습니다. 먹과 붓이 준비됐습니다. 종갑이 직접 썼습니다. 동수. 그 이름 석차. 종학이 절을 했습니다. 제사상 앞이 아닙니다. 종갑에게. 감사합니다. 종갑이 종학을 일으켰습니다. 미안합니다. 70년 늦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종택 소들대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70년 전 그 문이 닫혔을 때와 같은 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려 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종학이 마당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달리.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